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대 분수령 4차 프리젠테이션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 대전 그 막이 올랐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현재 한국 80표, 사우디아라비아 87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일방적인 독주를 거의 추격한 이상 이번 4차 PT에서 뒤집겠다는 전략인데요.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 도착합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이미 파리에 도착해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업 총수, 여야 정치인까지 파리에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 기구 본부 2030 엑스포 유치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참석차 먼저 도착한 가수 싸이도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회 참석차 오늘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부산 엑스포 홍보 슬로건인 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적힌 키링을 가방에 달고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경쟁국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연설을 하고 다음 날에는 공식 리셉션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흘 먼저 파리에 도착해 이미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총력전을 펼 파리 리셉션장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는 대형 걸개도 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가 총출동합니다. Samsung is fully committed to leveraging our unique resources and capabilities in order to secure the expo.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도 현장에서 의원 외교를 벌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방문 후에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자체 분석입니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4차 프리젠테이션에서 피말리는 승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유치 상황을 조아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독주 체제였던 엑스포 유치전 판도를 동률 수준으로 바꿨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사우디의 2파전에서 179개국의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중 지난해 0대 49에서 시작했던 스코어가 80대 87까지 따라잡으며 한 자릿수 표차까지 쫓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서유럽 최초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파푸아 뉴기니, 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해 유치 열기와 준비 상황을 확인한 이후 분위기를 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We had a very warm welcome here in Korea, and we have been enthusiastically greeted by the citizens of Busan.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하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막판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 유치를 저지하려는 듯한 중국의 물밑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북한이 밀림 분담금까지 내며 최종 표결에 참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이제 이목이 주목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몇 시간 뒤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 엑스포 유치전을 먼저 펼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현지 시간 20일 파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각국의 정상 외교 총력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당초 파리 방문 계획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의 총회 참석 소식을 듣고 파리행을 결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와서 하루 더 파리에 머무를 만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뛰어드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엑스포라고 하면 예전에 대전과 여수 엑스포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 대전과 여수 엑스포도 국제 박람회 기구 주관은 맞지만 규모가 작고 수시로 열리는 인정 박람회입니다. 이번에 개최하려는 부산 엑스포는 5년마다 열리는 대규모의 등록 박람회인데요. 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오는 11월 말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개최국이 선정되는데요. 이번 파리 총회에서 열리는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업 PT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요. 앞서 리포트 보면 박빙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가 엑스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경쟁에서 멀어진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지시로 유치전에 뛰어들 때만 해도 지지 국가가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80대 87,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로 표차가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국제 박람회 기구에 공개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지를 약속했던 국가들이 변심하지 않도록 압박 차원에서 공개 투표를 제안한 것인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아요. 이런 질문 주십니다. 워낙 사우디가 이제 좀 돈이 많은 걸로 알려지면서 로비를 할 텐데 우리는 그럼 필승 전략이 뭡니까? 네, 아시다시피 중동 산유국인 이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사우디의 물질적인 힘에 대항해 문화, 인권 등 소프트 파워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에는 한국의 성공 신화 전술을, 이 섬이 가라앉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하며 맞춤형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2035년 엑스포 유치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2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럴 경우 2030년 부산 엑스포에서 성사될 경우에는 동북아 3국의 연속 개최가 쉽지 않다고 보고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사우디를 지지하는 미중의 대리전 형국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 프리젠테이션 내일이에요. 자,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내일 PT에서 가수 싸이를 비롯한 한류 스타와 성악가 조수미 씨 등 문화 인사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영어 연설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치전 최대 분수령이 될 내일 프리젠테이션, 저희 채널A가 전 과정을 생중계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능 문제 출제를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이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를 내지 말라는 이 대통령 지시를 모의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경질성 인사입니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어 인사로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임기 1년 8개월을 남겨두고 오늘 물러났습니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에 없는 비문학이나 융합형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책성이라는 겁니다. 지난 16일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에 이은 추가 인사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 교과과정 밖 문제를 50% 줄이면서 시그널을 주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사 조치를 통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당장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장관 교체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손보려는 과목은 언어 영역, 국어뿐이 아닙니다. 수리원, 수학도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는 수능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융합, 비문학, 대학 순학을 흔히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데요. 킬러 문항은 없애되 교과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두는 준 킬러 문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공통 22번 문항입니다. EBS 해설지에 따르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야당은 수능 이후 이 합성함수 문제를 포함해 수학 문제 46개 중 8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사실은 연계나 확장 내지는 사고력의 증폭 이런 거 없이는 사실 손을 대기 힘든 문제들이 나오죠. 정부는 사교육에서만 접할 수 있는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모의평가와 수능에 출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학생들이 대학교 문제를 미리 풀어봐야 되는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9월 모의평가부터 교과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대신 교과 과정 범위 안에서 변별력을 가리는 준 킬러 문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능 출제위원 중 대학 교수 비율을 줄이고 고등학교 교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면 재발로 출석하겠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깜짝 선언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원고에 없던 내용을 불쑥 꺼낸 건데 검찰이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면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이유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자신감이 생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돌파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자신의 결백도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된 체포동의안들을 다시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절차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말은 누가 던진 겁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말은 던졌는데 여러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아무 의미 없다며 진작하지 왜 지금 하냐고 꼬집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민생은 예전부터 챙겨왔잖아요. 네. 자,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표가 본인과 측근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본인을 향해서 추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가 진척되는 게 없다고요. 오늘 연설을 직접 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말로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대표 그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불체포 특권 우리 완화 폐지에 제가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는 쳤는데 정작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로 처리하면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썼죠. 이 대표의 오늘 연설 후 민주당에서는요. 단호한 약속, 참 시원하다, 살신성인의 결단 같은 찬사들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 바꾸기 쇼에 두 번 속지 않겠다며 안 믿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닮은 꼴 공약이 있습니까? 오늘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관련 공약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대체 무엇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공약을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민주당도 이 정책 자체보다는 대통령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5개월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도 공약했던 내용을 왜 비판하느냐며 혼란을 부추기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탈당,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나와 있네요. 네, 오늘 황보승희 의원이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동거남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죠. 황보 의원의 탈당으로 무소속 의원은 11명이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뺀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입니다. 네, 나머지 10명은 좀 논란이 있어서 당에서 나간 경우가 많군요. 네, 요즘 무리를 빚으면 의원들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죠.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지난달 탈당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도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오늘 황보승희 의원도 선당 후사를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저러면 당에서는 못 이기는 척 큰 결단이라면서 지켜세우고 이런 게 이제 단골 레파토리죠. 맞습니다. 이 황보승희 의원은요. 당의 당무 감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탈당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일단 탈당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말이 자진 탈당이지 논란이 지도부로 번지니까 꼬리를 잘라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탈당했으니 조사를 못한다거나 선 긋는 건 민주당도 비슷하죠.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검찰단의 활동이 김명훈 의원의 탈당으로 다소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요청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님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죠. 죄송하지만 이미 탈당도 하셨고. 그리고 이때 국민의힘도요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 무소속 의원은 늘어가고 책임져야 할 당은 모른 척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밀리면 끝장이다 식인데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1일 1브리핑으로 공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대신 묻겠다는 건데 사실상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양 투기를 아주 정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과연 한국 정부의 자세가 맞냐? 민주당은 이미 전국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조치했고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도 독려해 10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끌고 간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폭발성이 큰 일본과 먹거리 두 요소가 합쳐진 사안이라며 지지율 상승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를 그만두라고 맞섰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댄 일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 폐수 전문가답습니다. 그러면서 15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 파동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 원자력 전문가를 불러 강연을 듣고 전당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6월 중순인데 한여름 같은 하루였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더위가 주춤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지원 기자, 한강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해 선선한 강바람을 찾아온 시민들이 꽤 많은데요. 30분 후면 해가 지지만 여전히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습도는 높지 않아 찜통 더위는 아니고 불볕 더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울은 최고 34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평년보다 무려 5.8도나 높은 수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이글대는 아스팔트는 용광로처럼 시뻘겋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아 화상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 바닥 분수에 뛰어들고 손선풍기로 열을 식혀봐도 역부족입니다. 애들 이렇게 뛰어놀기 잘 안 하거든요. 옷도 없고. 근데 지금은 제가 알아서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평소에도 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오늘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다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지러운 느낌도 들었고. 그나마 횡단보도 그늘막이 잠시 숨통을 트게 해줍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지역은 경기 양평과 여주로 37.3도를 기록했고 전북 청읍도 34.9도까지 올랐습니다. 일찍 찾아온 불볕더위에 제주도는 개장도 하기 전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하다 너무 더워가지고 물에 들어왔는데 너무 시원하네요. 내일부터는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은 2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이런 더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겐 보약입니다. 자칫 온열 질환을 겪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인지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야외 주차장. 아스팔트와 자동차 열기로 한증막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주차관리 요원들은 온종일 땡볕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이 대단해요. 초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흑은차 같은 거 보이는 건 보이질 않으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있어요. 힘든 건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 35도 이상 폭염에는 옥외 작업 중단을 권하고 있지만 공기를 맞추려면 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땀 닦으면 오전에 한번 짜면 물이 흥건하게 나올 정도. 집에서 얼음 갖고 오고 아니면 그냥 물 마시면서 버티는 거. 그 수밖에 없어요. 공사장 내부. 드리워진 그늘에 종이 상자를 깔고 잠시 누워있는 게 휴식의 전부입니다. 실내 온도가 40도까지 치솟는 비닐하우스. 오이가 쑥쑥 자라 좋지만 농부는 목숨을 걸고 일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뜨거워서 아침이 새벽이 일해야 되고 뭐 점심 때는 못 해요. 뜨거워서 한 3, 40도 나가죠. 나이가 뭐 한 거의 70 가까이 다 먹었는데 들어가면서 다 실어주면 죽는 게요. 이른 폭염 탓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무더위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짧게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어지럽고 두통, 메스꺼움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어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책 넓은 모자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밝고 헐렁한 옷을 입으면 온열 질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인도에선 최소 96명이 열사병에 숨졌고 멕시코에서도 열사병 환자가 500명 가까이 속출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열사병에 쓰러진 주민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병실에서 수액을 맞는 또 다른 열사병 환자에게 보호자는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이달 들어 인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주에만 최소 96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जो इन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जिसकी वजह से मौतें हो सकती हैं. 태평양 건너 멕시코에서도 지난주 32개 주 중 24개 주의 수은주가 최고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사병 환자만 480여 명에 달하고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l calor ya es muy intenso. A comparación de otros años se siente mucho más y pues las precauciones que, bueno, las que yo tomo, ya me hidrato más. 멕시코의 태평양 해안에선 폐사한 새들도 발견됐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자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로 떠났고 야생 조류가 굶주린 겁니다. Está dando por este calentamiento global y el fenómeno del Niño.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북반구의 때이른 불볕더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수온이 최고 2도 정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매체 더힐은 세계의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한순간 기후재앙이 닥치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를 맞았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얼마 전 여객기 승객이 강제로 비상문을 여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한 승객이 비행 중에 비상구를 열려고 했던 겁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를 떠나 18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륙 1시간쯤 지나 날개 쪽 좌석에 앉아있다가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상행동을 보인 한 20대 남성 승객. 승무원들이 이 승객을 살피려 승무원석과 가까운 뒷자리로 옮겨 앉히자 남성은 갑자기 앞쪽 비상구로 달려가 문 열기를 시도했습니다. 기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남성은 착륙 3시간을 앞두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압력차가 강한 만피트 3km 상공을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포승줄과 케이블을 묶는 타이랩으로 결박했고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경찰과 국토부는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엔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탄 30대 남성이 착륙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열었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골프장 카트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급커브가 많아서 종종 추락 사고가 일어납니다. 실제 며칠 전 카트에서 떨어진 이용객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를 운전했던 캐디마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이 골프장에서 49살 이용객 A씨가 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51살 캐디가 운전하던 카트에는 A씨 등 4명이 6번 홀에서 7번 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카트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닷새 만인 그제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 사고 당시 카트를 운전했던 캐디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가지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어요. 조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해당 골프장 측은 고객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캐디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부담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3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캐디가 숨져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캐디에 대한 카트 사고 수사는 종결하되 골프장을 상대로 한 안전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해당 골프장 측은 속도 제어기를 장착해 사고 지점에서는 최대 시속 14km까지만 저속 운행되도록 하는 등 안전 매뉴얼이 지켜졌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흉부외과 의사 주석중 교수가 이틀 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에게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찾았던 환자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대체 불가능한 의사였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애도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집도하는 고 주석중 서울 아산병원 교수. 20년 넘게 환자 곁을 지킨 주 교수는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린 심장 혈관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지난 16일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하고 잠시 집에 들렸다가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 교수의 빈소. 유족들은 그를 환자밖에 몰랐던 의사라고 말합니다. 봤을 때 환자밖에 몰랐어요. 정말 환자랑 가족밖에 몰랐어요. 환자가 안 좋아져서 그 먼 상황에서도 갑자기 가동원 중간에도 가시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20년 전 주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환자는 충남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고 딴 사람도 살려주고 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익명의 시민은 부의봉투에 애통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겼고 한 누리꾼은 아버지를 치료한 인생의 은인이라며 추모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선생님 손 이렇게 잡고 선생님이 이 훌륭한 손으로 정말 저희 남편하고 여러분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집을 구해 응급수술을 해왔던 주 교수. 밤에 10시, 11시 때도 자전거 타고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병원 가신다고. 동료 의료진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잃었다고 추모했습니다. 홈페이지 자기소개란 개인사 없는 하루를 보내지만 지금의 삶이 늘 고맙다고 적었던 주 교수. 주 교수의 발인은 내일 엄수됩니다. 가서는 정말 좀 쉬시지 못했던 거 하늘에 가셔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의대는 해당 지역에서 고교 3년을 마친 지역 인재를 정원의 40% 이상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지방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넘어 지방 학원가에도 의대 열풍이 뜨겁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5층짜리 건물에 20개 가까운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복도에는 초등학생 선행진도반 모집 공고에 초등생 심호학습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의대 입시 준비반입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생이 중학교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진주시의 한 학원은 수강생들의 의대 합격 현황을 현수막으로 내걸었습니다. 의대 학원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3 마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마치죠. 올 들어 지방 학원가의 의대 입시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의과대학은 지방인재를 40% 이상 의무 선발해야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견영만 놓고 봐도 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의대 6곳 정원 459명 중 40%인 183명 이상이 이 지역 고교에서 3년 과정을 마친 입시생으로 채워집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서 더 그런 수요가 또는 관심도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상위 뭐 한 10% 정도 했다면 지금은 상위 30% 정도까지. 지역 인재 선발제를 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유학을 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 내려왔다는 부모들은 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학생이죠, 지금은. 성과는 수업을 다 했었고 매번 방학 때마다 다시 서울에 공부하고 다시 오는 중. 지방 학부모들로선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 지방도 이렇게 빨라졌는데 서울 아이들은 더 빠르잖아요. 조금 위협적으로는 느껴질 수는 있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아이를 더 열심히 시킬 수밖에. 3,058명,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속에 의대 열풍은 지방 학원가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버려진 개들을 보호하는 유기견 보호소. 이름만 보호소지 방치소가 많습니다. 후원금만 받고 정작 유기견들은 학대하고 있는 그 참혹한 실태.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뜬장 안에 새끼 강아지가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농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유기견 보호소인데요. 어떤 일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막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쭉 늘어선 철장 안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배설물이며 털이 뒤엉켜 있고 사료엔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철장은 배설물이 빠지도록 바닥을 철조망으로 만든 이른바 뜬장. 발이 빠질 수도 있는 뜬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상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충남 청양군이 직영하는 유기견 보호소란 겁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최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민 반대가 심각하다 보니 시설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이 그냥 가뜩이나 여기서 앉아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지수되는지 아주 기가 다 먹어. 열악한 환경에 새끼 강아지는 버텨내질 못합니다. 얘 지금 상태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쓰레기만 쌓이고 울타리도 없는데 여기도 보호소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개들은 방치된 채 들개처럼 산을 오가고 있습니다. 보호소를 찾아 길을 걷는 취재진을 커다란 개들이 따라옵니다. 잠깐 사이 몰려든 개들만 수십 마리. 하루 종일 마을 곳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위험할 뻔한 적 없으세요? 많죠. 언제요? 출장할 때 툭툭 튀어나오고 그냥 이렇게 한가운데 그냥 앉아있고 너무 많죠. 하루에 수십 마리는 봐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쓰레기를 뒤지는 등 위생 문제도 심각합니다. 개들 상당수가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목매까지 다 다녀요.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있으면 뭐 다 뜯어놓고 이 사설 보호소에서 사육하는 개는 300마리. 대부분 울타리도 없이 풀어 키우고 일부는 컨테이너 안에 배설물과 뒤엉켜 갇혀 있습니다. 개들을 구조해서 데리고 왔다고는 하지만 동물 학대에 버금가는 아이들이 지금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민간보호소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사료 후원은 들어와요? 광고 엄청 들어오죠. 아유 우리 사료 지금 현재 재고가 3톤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지자체 신고도 안 된 불법 시설입니다. 지난 4월부터 민간보호소에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보호소가 자리 잡은 곳이 개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아예 신고도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의 민간보호소 10곳 중 9곳이 기준 미달 시설인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당장 유기견들을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보호소를 폐쇄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유기견 보호소, 버려진 개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오늘처럼 무더운 날 냉면이나 삼계탕이 별미죠. 그런데 한 그릇에 10,000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입니다. 이 값싸고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간편 가정식이 그래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냉면과 뜨끈한 보양식 삼계탕. 여름이면 생각나는 음식들이지만 가볍게 사 먹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음식점에서 냉면 가격은 평균 10,000원을, 삼계탕은 16,000원을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렴하고 집에서 해먹기도 편한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한 대형마트에서 냉면과 메밀면 간편식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30%와 40% 증가했습니다. 삼계탕은 무려 200% 뛰었습니다. 요즘 냉면 10,000원은 싼 거고 4명이서 먹으려 가려면 많이 비싸요. 그래서 밀키트 사면 2인이 먹을 가격으로 제가 볼 때는 4명이 먹고도 거의 곱빼기 양에 해당되는. 한 대형마트에서 가정 간편식 냉면 4인분 가격은 가장 싼 게 8,000원 정도인데요. 서울 시내 식당에서 사 먹으면 43,000원이 넘습니다. 5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삼계탕 간편식은 식당 가격의 60% 수준입니다. 저번에 시켜 먹은 삼계탕이 이것저것 하니까 배달시켜서 한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배달시키기에 조금 가격대가 있기도 하고 해서 뭐 마트에서 조금 저렴하게 파는 그런 밀키트는 이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소비자들은 값싼 여름나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예산이 16억 원이나 들어갔던 거북선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단돈 154만 원에 낙찰돼 논란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새 주인마저 인수 포기 의사를 드러낸 터라 결국엔 폐기될 상황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체 곳곳이 움푹 파이고 떨어져 나간 거북선. 2010년 경상남도가 16억 원을 들여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고 나섰다. 가짜 논란만 산 거제 거북선입니다. 국내산 금강송을 썼다고 했지만 사실은 수입 목재를 썼고 물까지 세면서 매년 수리비만 1억 원 넘게 들어 공개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7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154만 5,380원에 낙찰됐지만 거북선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충무공 탄신일인 1545년 3월 8일에 가격을 맞춰냈다는 새 주인의 인도되긴커녕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선미가 폭삭 주저앉을 만큼 파손이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는 25일까지 거북선을 옮겨가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되는 상황. 낙찰자가 거제의 사유지에 옮겨갈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문턱에 걸렸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공원계획 변경 없인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연장할 계획은 지금 당장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 기다려다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1억 원에 달하는 운송 비용도 걸림돌입니다. 취재 결과 낙찰자는 인수 포기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는 인수 포기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거북선 철거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6억 원을 들이고도 가짜 논란에 휘말리며 대표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혔던 거제 거북선. 154만 원이라는 헐값 논란까지 불러온 끝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난 봄에 축구장 170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릉 산불 이후 이번 여름엔 비가 많이 올 걸로 예고돼 산사태 걱정에 긴급 별채까지 결정됐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산불 피해를 입었던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11일 8시간 만에 산림 121헥타르를 집어삼킨 강릉 산불. 산에서 더 이상 초록빛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젠 산사태 걱정이 앞서는 상황.
커지는 불안감에 당장 경포대 주변 산불 피해지부터 긴급 벌채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우기 때문에 좀 걱정들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벌채 사업은 이제 6월 말쯤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가늠조차 힘듭니다. 폭격맞은 전쟁터를 연상케 했던 펜션 마을도 복구는커녕 겨우 임시 거주 시설만 들여놨습니다. 다 이렇게 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위험한 것도 있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산불 당시 불에 탄 건물입니다. 2달이 넘었지만 뼈대만 남은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정해진 거처 없이 아직 모텔만 전전하는 이재민들도 많습니다. 잿더미가 돼갖고 없어졌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텐트 들고 내 시청으로 가겠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불이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발화 지점이 단선이기 때문에 한전에 사과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인 단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선보다는 강풍이라는 자연현상에 방점을 두는 상황.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미국과 중국, 최근 양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조금 전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좌석 배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 주석은 참석자들을 양쪽에 배석시키고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5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미국 외교수장의 마지막 일정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듯 회동을 진행한 시 주석은 작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합의로 돌아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中方是表明了我们的立场，双方同意共同落实好我和拜登总统在巴厘岛会晤时候达成的共识。 다만 중국 측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기간 내내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선 강경한 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외교 1인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공위원은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 없고 양보할 여지가 없다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7시간 반 동안 마라톤 담판을 진행한 친강 외교부장 역시 비슷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양측이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친 부장에게 미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답방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이 적절한 시기에 일정을 잡겠다고 응하면서 양국 최고위층의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뒀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축구 스타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여행을 다녀오느라 구단의 징계를 받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는데 그 뒤엔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홍해에서 요트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리오넬 메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억 명이 넘는 메시는 지난해 5월 사진을 올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브랜드를 해시태그로 달았습니다. 메시가 사우디 정부와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메시는 해마다 사우디로 여행을 다녀와야 합니다. 최대 20명까지 동반할 수 있는데 체류비는 모두 사우디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와 별도로 SNS에 홍보글을 10번 올리면 해마다 26억 원을 받습니다. 단 사우디의 평판을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메시는 계약 준수를 위해 팀 훈련에 무단 불참하고 사우디를 방문해 출장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Hola, bueno, quería hacer este video después de todo lo que está pasando. Antes que nada pedir perdón obviamente a mis compañeros, al club. 메시의 은밀한 계약이 공개되자 사우디의 스포츠 워싱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인권 탄압 문제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우디가
메시를 내세워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려 한다는 겁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는 호날두를 비롯한 축구 스타 영입은 물론 복싱, 자동차 경주 등 대규모 이벤트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다만 리브 골프와 PGA 투어의 합병 추진은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서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4도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출근길 서울은 22도, 대구는 19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는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10에서 60mm가 내리겠고요. 제주 남부와 산지로는 70mm 이상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밤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는 이맘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 대표는 권리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하기엔 국회의원 개인의 안위를 지키는 방탄조끼로 전락한 지 오래됐거든요.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포기한다 해놓고 막상 넘어오면 안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번엔 다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은 없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 아닌 특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